안녕하세요. 안나의 백지편지의 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영란입니다. 60대를 살아가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안나의 백지편지. 이번 6월은 림태주 시인이 쓴 에세이집 관계의 물리학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들의 삶을 또 한 걸음 넓혀가 보려고 합니다. 저는 1년 전부터 고향신문에서 주관하는 독서 모임에 한 달에 한 번 나가고 있어요. 돌아가면서 책 소개를 하고 그 달에 책 소개하는 사람이 본인은 어떤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참가자들의 연령층은 다양한데 이번 달 발제자는 청년 공동체 리드미에서 활동하는 젊은 청년이었어요. 선정한 책이 관계의 물리학이었는데 책 띠지에 있는 우리 모두는 무언가의 틈새에 누군가와의 사이에 존재한다 라는 문장에 붙들려서 이 책을 선택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책의 저자이신 림태주 시인께서 청중으로 참석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죠. 그래서 영란 친구에게 시간이 되면 오라고 했어요. 이번 달부터는 소모임에서 공개 모임으로 바꾸어 보자며 고향신문과 SNS에 홍보를 했는데 막상 사람들이 낯선 모임에 발걸음을 옮기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좋은 모임인데 많은 분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늘 있어요. 저도 1년 전 처음 이 모임에 왔을 때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이젠 많이 익숙해졌어요. 비록 상황은 뻘쭘해도 그 모임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중해서 어색함을 무릅쓰고 참가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이번 달에는 작가를 청중으로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안나의 초대로 한번 그 독서 모임에 갔던 적이 있는데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이번엔 물리학 개념으로 관계의 본질을 다룬다는 자체가 매우 신선했어요. 또 작가가 독서 모임에 직접 청중으로 오시는 경우는 참 드물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가지고 갔어요. 림태주 작가님은 관계란 특별한 무엇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 평범하고 한결같은 편안함 같다고 하면서 그 본질은 반복이라고 했어요. 반복은 지겨움과 편안함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겨움 쪽으로 나아간 반복은 결별을 만나고 편안함 쪽으로 나아간 반복은 일상이 되는데 어느 쪽으로 나아갈지 선택하는 게 인생이라고 했어요. 작가는 좋은 관계란 반복적인 일상의 의미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의 차지다 라며 소소하고 분명하고 평범하지만 소중한 것을 놓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책을 읽어보니 시인 특유의 감수성 넘치는 글과 따뜻한 느낌을 주는 문장이 많았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처음에 친하게 지내다가도 관계가 멀어질 때가 있죠. 아마 반복된 만남 속에서 지겨워지는 관계가 되어서 그랬나 봐요. 편안해지는 관계가 되도록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평범하지만 소중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새삼 듭니다. 저는 요즘 영란 친구와 더불어 일산에서 만난 58년 개띠 동갑 친구 김동전님과 친하게 지내는데 만나면 이야기가 끝이 안 나요. 취미가 비슷하다 보니 배우는 것도 같이 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일주일에 3번을 만나 같이 수업을 듣기도 해요. 자주 만나다 보니 공감할 일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할 말도 점점 많아지게 되어요. 즐겁게 지내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의 적당한 거리감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화통화로 뭐 묻고 싶은 일이 있어도 만나서 얘기하지 하면서 참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책에 햇볕과 바람이 통하려면 사이가 적당히 벌어져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이 순간도 소중하니까 지금의 행복감을 누리되 관계가 편안함으로 지속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주면서 좋은 만남이 오래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관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때 고뇌를 많이 해요. 제 인생의 화두이기도 하답니다. 그래서 관계에 대해 책으로 정리한 작가가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작가님은 관계가 잘 안 된다는 것은 이치를 거스리거나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물리적 관계로 본다면 접촉하면 서로 닿아 있는 것이고 떨어지면 분리되는 것인데 관계는 접촉면을 넓혀가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일상의 반복을 편안함으로 넓혀간다면 나름 관계를 잘하고 있는 것이겠죠? 저는 책을 읽으면서 와 닿았던 부분이 거리를 준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작가는 거리를 두는 것과 거리를 주는 것은 확연히 다르다. 두는 것은 한계를 정하는 일이지만 주는 것은 자유의 범위를 늘려주는 일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또 거리를 둔다는 것은 마음을 단속하는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다가가지 않을 것이고 상처받을 일도 없을 것이다. 관계는 무의미해질 것이고 사랑으로 진화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당신에게 거리를 준다는 것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고백이다. 라는 말도 했지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누군가와 갈등이 심해지면 많은 고민 끝에 머릿속에서 애써 지워버리려고 해요. 슬픈 일이지만 내가 편하려고 그런 선택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면 상대에게 무관심해지는데 가끔 얼어버린 내 마음을 보면서 깜짝 놀라기도 한답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내 마음속으로 상대의 생각이 틀렸다고 단정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무관심하게 대하는 것이니 슬픈 일이죠. 반면에 거리를 준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르구나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려고 준비를 하잖아요. 가족일 경우는 갈등이 생기면 끝까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요. 제 경우는 그래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가정이라는 최소한의 공간에서 인내도 배우고 갈등을 풀어보라고 이 시간을 보내게 하시나 하면서요. 그런 고민의 시간은 사랑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고 포기해버린다면 무관심해지고 곧 관계가 끊어지는 거니 알고 보면 무관심이란 관계 안에서는 참으로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가족처럼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 말을 상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리를 준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접속하면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것이고 거리를 둔다는 것은 끊어진다는 것이니까요. 이 책엔 딸에게 전하는 엄마의 말 부분에 아들은 아내를 얻을 때까지만 아들이지만 딸은 영원히 딸이다 라는 글이 있어요.
이것을 읽으며 엄마와 나의 관계, 나와 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더군요. 끊임없이 교류하고 밀착된 관계라서 지나친 구속이 아니었을까? 되짚어 보았어요. 저는 딸들과의 관계가 각별하다고 생각했는데 애착과 집착의 관계 어디쯤에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나 반성해 봅니다. 저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이들에게 거리를 주면서 살았어요. 사람의 생명이 무한한 것이 아닌데 너무 밀착되어 살다 삶과 죽음으로 헤어졌을 때 그제서야 홀로서기를 하느라 발버둥 치는 것이 싫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독립심을 키워주려고 하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 서로에게 애틋한 감정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때론 미안하기도 하답니다. 그런데 작가님께서 거리를 준다는 것은 진정 사랑하게 되었다는 고백이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위로가 되었어요. 내가 아주 나쁜 엄마만은 아니었구나 하면서요. 제일 좋은 방법은 거리를 주면서 사랑의 눈맞춤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아이를 키우면서 축제하듯 살지 못하고 숙제하듯 살았던 것이 제일 후회가 됩니다. 막상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또다시 그런 오류를 범할 테지만요. 이제 내 아이들은 다 키웠고 손주가 6이나 되는데 내 딸들은 자식을 키울 때 거리를 준다 해도 사랑의 눈맞춤은 놓치지 말았으면 해요. 편안한 미소를 짓는 도인 같은 모습의 작가님과 함께한 시간이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무겁기만 하지 않고 중간에 살짝 위트를 끼워 넣어 읽는 사람에게 편안함과 위로를 주는 작가의 섬세한 글솜씨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행복의 질량이란 글에서 행복감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사소한 성취와 소소한 마음의 오고감에서 생성되는 물질이다. 누군가의 작은 관심과 인정과 격려만으로도 충만해질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좋았어요. 이 책을 아주 천천히 공을 들여 읽으며 부분 필사도 했어요. 깊은 공감을 갖게 하는 울림이 큰 책이었어요. 우리는 관계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인간관계가 가장 어렵다고 해요. 평생 관계 속에서 살면서 관계로 힘을 얻게 되는 때도 있고 관계로 인해 힘들어하고 슬퍼할 때가 있어요. 죽는 날까지 고민하며 생각할 거리지요. 결국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마음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행복해지고 싶은 우리들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한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 한 사람과 나 사이에 우주의 무게만큼 심오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사이에 우주를 만들어 간다면 어느새 내 삶 속에서 관계의 접촉면이 넓어지고 확장되면서 많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주의 깊이만큼 심오하게 느껴지는 인간관계가 5손가락 안에 꼽히지만 죽기 전에 5,000명을 그런 관계로 만든다면 그것이 내 삶의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기적이란 그만큼 이루기 힘든 일이기에 기적이라고 하겠죠? 오늘은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좌우명처럼 냉장고에 붙여두기도 했던 칼릴 지브란의 시 한 편을 소개하면서 안나의 백지편지 19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칼릴 지브란.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생명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하여 왔지만 당신에게서 온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당신과 함께 있으나 당신의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줄 수 있으나 생각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생각이 있으니까요. 당신은 그들의 몸을 가둘 수는 있어도 마음을 가둘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미래의 집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곳을 방문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들처럼 되고자 노력하는 것은 좋으나 그들을 당신처럼 만들고자 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인생은 과거로 가는 것이 아니며 어제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